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제인 연수에서 안병월 변호사님 강의하신 파산관제인 업무와 조세이론 중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관제인 업무와 조세, 개인 파산관제인 업무 중시, 파산재단 형성, 조세 중 재단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우선 면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산재단 재산이 처분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주식 처분인 경우에는 증권 거래세, 그 다음에 부동산 처분의 경우에도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파산관제인 보수 수령, 이건 이제 기타 수도이냐, 사업 수도이냐, 사업 수도로 정리가 됐죠. 다만 부가세는 이제 면세하는 걸로. 재단 채권에 해당하는 조세 우선 면제 원칙이 있습니다. 재단 채권의 특징은 법 475조의 수시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면제입니다. 수시 면제라는 것은 관제인이 파산재단에 형성돼서 재단 채권이 존재를 알 때 바로바로 즉시 변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파산 채권의 특징은 파산 절차에서 행사해야죠. 425조. 그래서 파산 절차에서 행사하지 않고 별도로 소송을 하는 것은 다 중단되고 채권 시부인에 따라서 그 소송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파산 채권은 파산 절차에서 신고, 조사, 확정, 배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와 재단 채권. 재단 채권의 범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죠. 473조. 재단 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 채권으로 한다. 첫째, 1호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가로 열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재산세죠. 3호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제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이하 생략했습니다.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해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그 다음에 조세와 재단채권, 후순위 파산채권의 범위 446조죠. 후순위 파산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한다. 1호 파산 선고 후의 이자. 2호 파산 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3호 파산 절차 참가 비용. 4호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과태료. 이 2호가 문제되는 게 파산 선고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근데 이제 이거에 의한 후순위 파산 채권이 논의가 되는 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근로자 임금이 재단 채권이죠. 임금을 늦게 지급을 해서 계속 지연이자가 발생했을 때, 파산 선고 이후에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으로 봐서 이게 후순위 채권이냐, 아니면 관제인의 행위로 인한 행위로 재단 채권이냐. 그게 이제 논란이 됐었죠. 조세 청구권. 조세 청구권이 재단 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됩니다.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즉,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입니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 청구권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립이 중요합니다. 조세 청구권이 성립.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순위 파산채권은 제외하라.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 그 다음에 4호, 법 제410조 2호 단서. 단 파산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이게 이제 재단 채권이 되기 위한 네 가지 요건입니다. 그럼 이제 국세의 성립이 중요하죠. 국세는 언제 성립하는가?
국세 기본법에 있습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2법 및 세법에 정하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 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 법인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를 말한다. 두 번째,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때는 망자가 사망이죠. 세 번째,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가 발생한 시점이죠. 네 번째,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자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때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이제 뭐 분기별 혹은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눠. 법인 같은 게 이제 분기별로 정산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6월까지를 7월에 하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를 그 다음에 1월에 하죠. 개별 소비세, 주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하는 생략합니다. 인지세는 과세 문서를 작성한 때, 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한 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 6월 1일입니다. 국세의 성립, 소득세 및 지방세법 등 참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매년 12월 1일입니다. 두 번 내죠. 자동차세 6월 1일, 12월 1일.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입니다. 국세의 확정. 국세의 성립과 확정은 다르다 그랬죠.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 의무 확정. 국세는 2법 및 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다. 다음 각호의 국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액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다만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 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한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 과세 표준액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데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고 납부 의무, 그렇죠? 신고 납부 의무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파산재단과 조세채권.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조세채권, 파산 선고 후 1항 법 제473조 2호 단서. 다만 파산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파산재단에 관한 세금 예시. 국세기법 35조 국세의 우선. 제1항 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 3호의 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우선한다. 지방세법 71조 지방세의 우선징수. 제1항 3호 항목 외의 부분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해 부과된 지방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국세의 징수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재단채권. 국세 징수예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중 재단채권은 첫째, 국세 징수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두 번째, 징수 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 세 번째, 446조의 규정에 후순위 파산채권은 제외되고요. 4. 1번 및 2번 사항은 개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뭐 환경개선부담법, 그다음에 뭐 부담금법,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법 이런 개별 법령에 따라서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재단채권은 국세 말고요.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한 청구권 재단채권 대표적인 재단채권은 국민건강법에 의한 보험료와 징수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와 징수금이죠. 재단채권이 아닌 경우 국세 징수예에 의하여 징수를 하나 우선권이 없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법 제20조 제2항 우선권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일반 채권보다 없습니다. 그 규정이 없으면 국세 징수예에 의하여 징수하더라도 재단채권은 아니죠. 재단채권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제인입니다. 재단채권 파악 및 변제에 주의해야 됩니다.
반드시 파산관제인 주체가 되어 재단채권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공문 발송 가능한 내용 우편으로 재단채권 파악 및 변제를 잘못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재단채권을 잘못 파악을 해서 만약에 재단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채권자들한테 배당하면 재단채권의 변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익은 채무자가 갖고 있죠. 자기가 면책을 받으니까 그만큼 그 채무가 세금이 줄어드니까요. 근데 재단채권 파악을 게을리해서 못 내고 일반 채권자들한테 다 마당했으면 결국 채무자가 나중에 관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재단채권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단채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단채권자에게 변제를 했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이제 채권자한테 문제 삼을 수도 있죠. 저도 이제 어제 재단채권을 변제를 했는데 이 월말 같은 경우는 참 골 때립니다. 월말. 구로 세무서인가요? 세무서. 돈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통장이 잠겼습니다. 통장에 돈이 안 들어가는 거. 이거 보니까 일반 통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긴급하게 전화를 해서 채무자의 어떤 가상계좌를 다시 따서 이제 뭐 뒤늦게 입금을 해줬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구청, 서울 모 구청에서 자기네들은 제가 구청에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적혀 있는 걸 보니까 98만 원 정도를 입금해 줬더라고요. 이제 지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가 나올 때 다시 지방소득세가 부과가 되죠. 구청에서. 자기네들은 이걸 신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한테 공문이 왔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그래서 스캔 떠갖고 바로 이메일로 보내줬는데 가능한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참 구청도 이렇게 이런 골 때리는 짓을 하니까 오리발을 내밀고 자기네가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무슨 소리야? 구청의 어떤 직인이 찍힌. 그래서 내가 그걸 걔네들은 왜 그러냐면 받을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엉뚱한 돈이 들어오면 자기네도 처치가 곤란하죠. 근거 없는 돈이. 뭐 국가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면 과오납되면 돈 돌려줘야 되죠. 그리고 세금이 자기네가 받아야 될 세금이 45만 원인데 왜 98만 원을 보내냐. 너네가 98만 원 신고해서 내가 98만 원을 보내지 내가 멋대로 관제인 엿장수도 아니고 멋대로 할 수가 없죠. 나머지는 이제 48만 원은 과오납된 거죠. 사실은. 분명히 공문에 5월 3일 날 98만 원 신고가 돼 있는데 자기네들은 45만 원만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45만 원, 채무자 돌려줘라 너네가. 내가 전화번호 알려줬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행제했죠. 원칙적으로는 다시 파산재단에 편입을 해서 근데 지금 배당 수정을 해야 되는데 채무자 돌려줘라 그냥. 난 모르겠다. 그 똥을 못 치우겠다라고 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거 조세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반드시 공문을 보낼 때 뭐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채권 파악 및 변제를 잘못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바짝 신경을 써야 됩니다. 관제인은. 임무수행 중 재단채권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면 증권거래소에 신고를 납부해야 됩니다. 신고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증권거래소는 뭐 많지는 않아요. 몇만 원 정도일 겁니다. 파산 재산 처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89조에 의하면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한다는 거죠.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산 선고가 이게 세 가지가 문제됩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관제인의 임의매각. 그래서 결론은 강제경매하고 파산관제인의 임의매각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만
임의경매는 별채권에 의한 행사이기 때문에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비과세, 과세가 되죠. 임의경매는 과세. 나머지 강제경매하고 관제인이 매각한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천지 차이죠. 부가세 환급. 큰 사업체를 경영한 채무자인 경우 파산 선고 직후 부가세 환급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체납 처분에 대한 효력. 체납 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 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구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 처분을 한 때는 파산 선고는 체납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 전에 국가가 혹은 지방세, 과세관청이 체납 처분하면 그거는 관제인도 건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세금도 국가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혹 국가가 과세관청이 체납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산 선고를 모르고 하는 경우겠죠. 그러면 이제 파산 선고 사실을 알리고 취소하라고 이제 뭐 공문을 보내야죠. 그래서 파산 기입 등기가 중요하죠. 파산 기입 등기가 딱 되면 뭐 국가가 굳이 이거 할 리가 없죠. 이 법을 알고 있는데. 강제집행 및 보존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속행 신청권이 있죠. 속행 권한이 있습니다. 파산관제인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건 확립된 판례죠. 판례고 실무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고 이게 벌써 그렇죠? 제 기억으로 2014년 3월 1일입니다. 2014년 3월 그렇죠? 그때 이제 재판 딱 끝나니까 판사님이 그때 이제 그 판사님이 총괄 판사, 기획 판사였죠. 사단독 시절에 저하고 이제 혼자 단독으로 이제 진행하던 시절입니다. 제가 사단독에만 소속돼 있던 시절. 2014년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재판을 마치고 이제 뭐가 왔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관제인 보수를 조회가 왔는데 이걸 조회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어떻게 뭐 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제인 다 조회를 해서 이제 관제인별로 그 당시에 이제 뭐 한 2, 3년치 해줬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관제인,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관제인들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고 일부 관제인은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갖고 세무서에서는 이거는 사업소득 아니냐. 그래서 기타소득 신고한 관제인 상대로 이제 부가처분을 했죠. 세금 뭐 몇천만 원씩 때렸죠. 그래서 이제 취소송했지만 결국 졌죠. 사업소득. 다음에 이제 부가세 문제. 사업소득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야죠.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죠. 국선 변호하고 소송 구조. 근데 이거는 지금 뭐 공익적 차원에서 관제인 업무를 하더라도 보수 수령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수를 할 때 부가가세 포함이라고 딱 명확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법령에는 없지만 과세관청에서 부가세를 면세하라고 이제 지침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부가세 문제도 2014년부터 일단락 됐습니다. 부가세를 내진 않고 뭐 내는 관제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하는 관제인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를 내고 이제 뭐 국가는 이제 부가세를 수령을 할 수가 있죠. 아무튼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부가세는 안 내는 걸로 정리가 됐고 면세하는 걸로 세무서 지침이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봐서 사업소득이 명확하게 이제 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금 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다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절충형이죠. 세무자를 이제 세 군데 보냅니다. 세무서,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만 보내면 되죠, 요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에 보내고, 건강보험공단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군구청에 보냅니다. 시군구청에 보내서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하고, 4대 보험료 체납 여부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그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국세, 이제, 체납 여부 확인하고, 그래서 만약에 체납이 없다면, 이제 증명서를 띄워오죠. 증명서를 해줍니다. 체납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 재단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봐서 그냥 일반 뭐죠? 가사 채권자들한테만 배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안병걸 변호사님은 직원을 통해서 아마 파산 재단이 형성된 거는 의무적으로 다 보내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확하죠.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죠? 직원도 없고, 예전 직원 시절에도 이제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대부분 한 10건 정도 한가하면, 6-7건은 재단 채권이 없는 경우가 있고, 한 2-3건 정도는 재단 채권이 있고, 소액 한가의 경우에는 재단 채권이 대부분 없죠. 근데 이제 좀 사업을 하고, 좀, 건물도 매각을 하고, 이런 좀 재산, 많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 채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한테 가서 이제 금액을 하긴 해도 그 금액이 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당한 때 보냅니다. 어차피 파산 선고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빨리 보내나 늦게 보내나 큰 문제는 없어요. 파산 선고를 기준으로 재단 채권 아까 보셨지만 파산 선고 전에 과세가 성립돼야 되죠. 보내면은 이제 공문을 써서 이제 이미 있던 거를 이제 변형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죠. 우편으로 보내서 세 군데다 보냅니다. 그래서 신고하라. 계좌번호 다 기재하고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에서 보내주죠. 그걸 토대로 해서 기록에 처리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재단 채권을 변제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이제 어떤 구청에서 자기는 98만 원을 신고했는데 45만 원을 줘야 되는데 왜 98만 원을 줬냐. 신고한 적 없다 자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 모면성 발언이죠. 관제인한테 책임을 지우게 하려는 건지 몰라도 내가 이제 공문을 팩스로 스캔 떠서 이제 보내줬는데 내부적으로 누가 했는지 이제 뭐 결제가 있었는지 어쩐지 논란 자기네가 이제 알아서 하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재단 채권을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단 채권 변제를 하면서 뭐 그렇게 크게 실수할 뻔은 없고 이제 채무자가 이제 채무자들이 이제 뭐 말 잘 듣죠. 채무자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공문을 보내야죠. 무조건 세 군데다가 관할 세무서, 관할 구청, 시군구청, 그다음에 관할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건보료는 그러니까 4대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징수하는 걸로 대행기관이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굳이 국민연금 쪽으로는 연락할 필요가 없죠. 건강보험공단하고만 상대하면 되죠. 감사합니다.